쉽게 말해 조범동과 정경심의 각각 재판에서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즉 대법관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무죄가 유죄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를 굴려 온 나라를 뒤흔든 거물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문에는 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주범이 아니라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적혀 있을까요?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 언론 보도 속 기괴한 반전, 오늘 낱낱이 쪼개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총괄 대표로서 판을 짜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가졌던 사기꾼 조범동은 친척, 즉 정경심 교수에게 접근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확실하게 고수익 이자를 챙겨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정경심은 그 말에 속아 동생의 명의까지 빌려가며 수억 원의 돈이 조범동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범동은 정경심이 보낸 돈을 정당하게 굴린 게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려 정경심에게 이자를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 배를 불리는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경심은 철저하게 기획된 사기극에 걸려든 투자 피해자이자 돈줄이었던 겁니다. 소설 쓰지 말라고요? 대법원 판결문에 정경심은 투자 피해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두 사람을 사모펀드를 함께 삼켜버린 한팀 공범이라며 대대적으로 기소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어떻게든 조국 장관을 권력형 비리로 엮었어야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조국 본인을 사모펀드에 엮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모펀드 공범으로 집어넣으면 조국 전 장관을 권력형 비리 가문으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이 거창하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기소했던 이 사건은 막상 사법부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처참하게 밟히기 시작합니다. 검찰, 조범동, 정경심, 그리고 사법부. 이 네 세력의 뒤엉킨 관계 속에서 대체 어떤 기괴한 모순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모순. 차명 계좌입니다. 2017년 2월에 정경심으로부터 조범동 명의로 돈이 흘러갔고 다음 2017년 7월부터 또 정경심에서 조범동 명의로 돈이 흘러갑니다.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돈을 보낸 건 본인을 숨겨 몰래 숨어서 차명 투자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물론 정경심 쪽은 오촌 조카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를 해준 것이다라고 항변을 했죠. 공통점은 2월과 7월 이후 둘 다 검찰 측 논리로 따지면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차명 계좌를 쓰는 건 고위공직자나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은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었고 당시 조국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대체 왜 굳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숨어서 투자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검찰의 무리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정경심의 대법원 주심 판사인 천대엽은 자금 이동 중 2월은 대여로 보고 무죄, 반대로 7월의 자금 이동은 투자로 보고 유죄를 줬습니다. 여기서 860만 3천 원 컨설팅 장부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건데 10억 중에 2월의 절반인 5억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계약의 본질과 범죄적 외과는 2월이나 7월이나 완벽하게 똑같았고 860만 원 역시 2월에 5억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 값인데 2월은 무죄 7월은 유죄.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흘러간 방식도 계약 구조도 똑같은데 달라진 것은 중간에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된 것 말고는 없는데 왜 똑같은 돈이 흘러가도 그전은 대여금이고 그 후는 투자금이라는 것인지 이 논리는 몇 번을 봐도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2017년 7월 이후 흘러간 돈은 모조리 유죄입니다. 이 유죄 부분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 나오는 모순은 더 황당하니깐요. 두 번째 검찰의 모순입니다. 검찰 측 주장, 정경심에서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흘러간 돈은 조범동이 하수인 역할을 하며 정경심과 권력형 사모펀드를 같이 운영했다. 즉 검찰은 정경심과 조범동은 사모펀드를 함께 삼켜버린 횡령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검찰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정경심을 사모펀드로 엮으면서 권력형 비리 프레임만 씌우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사법부에 의해 처참히 박살나버렸죠. 중요한 점은 조범동의 재판 최종 판결문과 정경심 최종 판결문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판결문의 모순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달라진 거라곤 중간에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된 것 말곤 없는데 2017년 2월에 흘러간 돈은 무죄, 2017년 7월 이후에 흘러간 돈은 유죄라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판결문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정경심 그리고 조범동 판결 중 먼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노태학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조범동의 재판이었습니다. 조범동의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범동을 가리켜 사모펀드 회사 돈을 빼돌린 사기꾼 가해자이라고 못 박았고, 정경심은 그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대여해준 투자 피해자라고 명시했죠. 즉 조범동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7월에 흘러간 돈을 두고 정경심 교수가 범죄를 공모한 게 아니라 사기꾼 조범동에게 속아서 빌려준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 정경심의 2017년 7월 유죄인 부분이 조범동 판결문 기준으로 보면 공범이 아닌 피해자이니 무죄 성격이 돼버리죠.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 후 나온 천대엽 대법관의 정경심 판결문을 보면 천대엽 대법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사모펀드 회사 돈을 같이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역시 무죄를 줘서 검찰의 주장은 다 박살났죠. 이 말은 결국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조국을 엮기 위한 권력형 비리 프레임은 다 깨져버렸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모펀드 횡령은 무죄지만 정경심이 사모펀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며 정경심에서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흘러간 돈을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고 차명계좌 혐의를 유죄로 판결 내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달라진 건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된 것밖에 없는데 2월에는 대여금이 7월 이후는 실질적 지배하려고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실질적 지배자라는 억지 타이틀을 씌우기 위해 법원이 찾아낸 빌미가 바로 860만 3천 원이라는 돈을 꾸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측에선 빌려준 돈 이자라고 주장했지만 두 곳 다 같은 대법원 최종심인데 조범동 판결문에선 조범동이 주인이고 정경심은 속아서 돈 뜯긴 피해자이고, 정경심 판결문엔 뒤에서 회사를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조범동과 정경심의 각각 재판에서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즉 대법관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무죄가 유죄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최근 조국에게 쏟아지는 비판이 바로 정경심 대법원 판결문만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 조범동 대법원 판결문은 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냥 무지성으로 깎아내리기만 하는데, 사모펀드 횡령은 무죄지만 어쨌든 차명계좌를 썼으니 대법원 판결은 무조건 맞다며 지금도 열성적으로 조국을 까대고 비난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검찰이 공범이라고 같이 기소한 조범동 판결문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았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대법원 판결문 잣대 그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문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범죄자입니까?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사법부의 억지 판결에 맞서 정치적 보복 수사다, 억울한 판결이다라며 온몸으로 이재명을 지켰던 게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권력의 억울한 판결은 정치 검찰의 음모이고, 비슷한 시기 같은 검사한테 조국 일가가 당한 가혹하고 모순된 판결은 정의로운 대법원의 처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확증 편향이자 추악한 내로남불의 모순 아닙니까?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이 낙인 찍은 거대한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는 법원에 의해 허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노태학 대법관이 내린 조범동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경심이 피해자로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천대엽 대법관이 내린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은 반대로 유죄였죠. 천대엽은 엄청난 법적, 사회적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고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대법원에서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실히 유죄라서? 아니면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죄가 크다 작다를 논하고 유죄다 무죄다를 논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논쟁거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문의 문구 하나에 갇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난도질당한 이들을 아군 사격하듯 2차 가해까지 꼭 해야 될까요? 언론과 정치 미디어 비평가들이 보여주지 않는 판결문 뒤의 진짜 팩트, 이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국의 대법원 판결문 파헤치기 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파란데스크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